안녕하세요.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 김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 이슈가 되거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인물과 사건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모든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정교조 보건위원장 한혜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 경기 지역의 경기지부 정교조 보건위원장이신 김명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 반갑고요. 굉장히 특별한 그 두 분을 모셨는데 우리나라의 유초 중고 숫자가 2만 개가 넘고요. 유초 중고 학생 숫자가 6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거의 8분의 1 정도가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제 다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늘 아침도 교육부에서 이제 그 좌담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 좌담회에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인터넷 뉴스에서 두 분을 모시고 전국의 10,000명의 보건교사들이 처한 입장, 그리고 이제 지금 전면등교냐 부분등교냐 뭐 다시 온라인 개학이냐 이런 논란 속에서 곧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다가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그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은지 선생님, 요즘 학교 분위기나 뭐 돌아가는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방역 준비 뭐 이런 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올해까지 오는 건데, 작년에 1학기 때는 사실 거의 등교를 안 하다가 이제 2학기 때 잠깐 등교를 했었잖아요. 잠깐 등교했을 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어떤가 하면 애들이 쫙 이렇게 깔아앉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조용하고, 애들 원래 떠들어야지. 약간 겁먹은 분위기.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업을 들어갔을 때도 정말 쥐죽은 듯이 막 조용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올해 21년도 되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져서 약간 이제 좀 풀어진 모습, 좀 떠들고 막 이런 모습이 있긴 한데, 익숙해진 거죠. 네. 그러면 경기 지역도 학생이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그럼 경기 지역 학생들은 좀 뭐 감염 위험이라든가 이런 쪽이나 뭐 어떻게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는지, 혹은 뭐 학생들 분위기 어떤지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감염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전국적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전체 학교가 다 원격으로 전환되고 등교를 안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학급만 안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년만 안 나오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씩 이제 아이들 등교를 많이 하게 하려고.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요. 코로나 초기 작년에 보면은 아니 A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 지역 학생을 다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좀 심할 정도로 강하게 했는데 또 올해는 그 지침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다 못 나오겠는데 지금 우리 애들 보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등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과하게 못 나오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조건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한 얘기는 또 이따 하시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그 학교라고 하는 체제가 먼저 궁금한 게 이런 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뭐 이윤평 수령이라고 1900 이제 그 80년대 비행기 타고. 이제 막 미국기를 몰고 이제 그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공습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학생들이 막 집에 가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었어요. 애들도 죽이나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학생들은 코로나 걸리면 그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사율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거나 중증으로 이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이진 않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점에서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다. 근데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쵸. 네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너무 극심한 공포를 갖기도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확진된 아이를 은연중 애들이 알게 되고 파악하고 이제 또 코난이 돼서 막 탐정 놀이를 하잖아요. 초기 때는 뭐 왕따 현상도 있었고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왕따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 때문에 나까지 자가격리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막 괴롭혀서 원래 몰라야 되는데 그 학급이 특수 학급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 학생이 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직장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거는 학생들 생명의 지장이 없는데 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요 군대, 경찰, 공무원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 등교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생명의 지장이 없는데 학생들을 왜 다 집에 보내고 학교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는 어쨌든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혹시 바이러스 네, 매개체로 네, 네. 보는 거죠 학생들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 제 말씀은 네네네네. 제일 먼저 학생들 등교 안 시킨 게 학생들이 바이러스 매개체기. 아니 그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되게 컸죠. 네. 학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뭐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막 그 학부모님 전화가 막 오거든요. 누군지 빨리 밝혀달라. 빨리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 근데 아니, 누군지 안다고 해서 대책이 아니, 근데 대책이 아닌데. 혹시 선생님, 네. 그 학부모 막 민원 사례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만. 저희 작년에 그 확진자 나왔을 때요. 네. 나중에는 진짜 전화 받는 분이 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방송이니까 나중에 전화를 내팽개 치시더라고요. 진짜 성격 좋으시고 진짜 좋은 보건 선생님이. 아니 보건 선생님 말고요. 이제 교무실에서 교무실에 전화 받는 교무실에 선생님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정말 어떤 그분이 행위를 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집요하게 누군지 밝혀달라 그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생 중에 확진자가 누군지 밝혀달라. 네,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작년 초에 예. 처음에 코로나 한 명, 두 명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 막 추적한 거 기억나시죠? 뭐 네네네네. 카페에서 뭐 불륜녀를 만났다는 등 보면서 그게 어느 교사가 걸려. 네, 예. 네, 아니, 교사가 아니라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발생했던 게 뭐 그 1호, 2호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 네네네. 코로나 예. 그런 분들 엄청 강하게 방송에서 나오고 그거를 이렇게 정부에서 별로 이렇게 제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가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해서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진짜 그 마녀 사냥하듯이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이 또 온라인 천국이다 보니 네네. 막 추적해서 네. 잡아내고. 그게 너무 과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더 가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그때 학기 초에 그 보건교육 포럼이라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예. 코로나19 관련된 이렇게 지켜야 될 수칙 얘기했는데 그런 교육적이거나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보다는 우선 강하게 공포를 조장해서 막 겁을 내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무섭게 생각한 게 있지 않을까 그건 기억이 나요. 2020년 1월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계엄령 같은 이제 코로나 방역 체계가 가동되기 전에 그 사단법인 그 보건교육 포럼에서 여러 학회와 함께 이제 코로나19는 이런 것이다, 예방수칙 이런 것이다를 이렇게 발표해서 네네. 연합뉴스에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이제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뭐냐면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부터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보건교사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 보건교사들은 전원이 다 간호사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계나 무슨 의료계가 아니고 왜 보건교사들이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코로나 예방 움직임을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어떻게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학교에 어쨌든 되게 첨예한 문제잖아요.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뭐 이미 2009년에 신종플루라든가 그 다음에 2016년인가요? 경험을 집단 경험을 했군요. 메르스 때라든가 그 집단 히스테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또 터졌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응이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제 영리 사고를 하시고. 네네. 또 관료들은 이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보건 선생님들은 또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축적된 경험을 갖고 어떤
극단적인 예민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 아니 이제 또 그러다 교수님 예. 댓글에 엄청 그 의사 선생님들 그걸 받으실 것 같은데. 의사들은 비난받아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고 그뭐 알면서 그러세요. 아이고, 예.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서지만 되게 굉장히 의료화가 네. 굉장히 많이 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의료화 영리 의료가 많이 된 나라죠. 그렇죠. 한국이. 그리고 되게 의료에 되게 그러니까 기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존성이. 의존성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그와 딱 반대되는 지점이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스스로의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의료화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또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고 네네. 가장 어떤 의료의 사회화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이제 한혜진 선생님은 이제 전국 보건위원장으로서 그 교육부하고도 많이 이제 만났고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그 보건 선생님들 현장에 가장 많이 계시잖아요. 보건 선생님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 뭐 이런 지원책이 원활하게 잘 됐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건 선생님들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 그 뒤에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걸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네, 저희는 거의 뭐 전문가 교육부에 상주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 아니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교육부에 겨우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거든요. 사실은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요새도 그저께 계속 전화했는데 다 안 거기 받으시더라고요. 전화가 네. 발신용인가 봐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수신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저희가 좀 같이 해서 현장의 문제점과 아니면 그 저희의 또 식견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이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가 아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위주로 주로 이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니 저도 진짜 불만인 게 뭐냐면 TV 보면 교육부가 네네. 전문가들 불러서 막 좌담회 하는데 그게 의사나 교수만 있고요. 보건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네네. 사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교육부가 보건 네. 교사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네네네. 부서인데 거기 네. 복지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런 짓을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위에대로 따로 전문가 구성해서 의견은 이렇고 현장에서는 또 따로 굴러가고 그래서 이게 서로 매치. 따로 정책, 따로 행정.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N95 마스크라고 있거든요. 정말 그 폐결에 걸렸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막 완전 밀봉된 그런 마스크가 있어요. 그 마스크가 사실 학교에 전혀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N95 마스크를 100개 이상 구비해라. 막 이런 지침이 막 내려올 때가 있으면 그럼 N95 마스크라고 하는 게 그 엄청 두꺼운 네, 방진 방산 갔을 때 쓰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럼 그 회사 사장님과 교육부 장관이 친한가 보네요. 예. 3M이라.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진짜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왜 필요한 건지 이은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시행하기 전에 네네. 현장에 있는 보건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행정도 실질적으로는 따로 행정을 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경기도에서 이제 이 보건교사들 또 이제 집단을 또 형성하고 계시니까 그 경기도 교육청, 꼭 경기도 교육청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지원 체계는 어떤지.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경기도교육청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진짜 교육청과 교육부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인원수를 완전 제한을 해요. 1명, 2명 정도뿐이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우리 셋 다 접종했잖아요, 백신도. 네네. 그러면 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 룰도 좀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자기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자기네. 교육부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거의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학교는 이제 전면 등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부도 좀 개방을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왜 아이들이 많은 곳은 막 전면 등교하고 그 교육부는요, 그 학부모 교사들 만나기 싫어해요. 네, 원래 그런 곳이에요. 제가 좀 약간 이제 말이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들 만나 뵀어요.
있어요. 그래서 참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제 제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안 만나줬어요? 아니 만나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학교 방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 하면 인력은 그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공문 같은 거 얘기하면 우리는 그 코로나 부서는 이제 또 다른 데서 담당하고 있다. 제가 맡는 데가 학생건강과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잘못 찾아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도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 그 종합대책본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강당인가 어디 위층에서 뭐 네. 엄청나게 이렇게 뭐 그 전체를 딱 통일해서 학교를 지원한다. 그 보건기사님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셨구나. 네네. 제가 여기 좀 네. 준비한 게 있는데 그렇게 뭐 핑퐁으로 뭐 아니라고 하던데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지원해주시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관님이 주축이 되셔서 대응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니, 거기 보건장학관도 있는데 왜 사무관이에요? 보건장학관, 그러니까 학생건강과 쪽 보건장학사님들, 장학사님들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그쪽에서 해주시질 않고 이 팀에서 따로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새로운 인력이 아니라 원래 교육청에 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따로 꾸리고 업무가 이제 이분들이 하던 업무도 학생건강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건강과는 학생건강과대로 되게 힘드신 거고 이해는 되더라고요. 힘드신 게. 근데 여기는 또 여기대로 그 감염병 전문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기 이제 여기 행정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이제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그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사들은 장학사들은 좀 약간 아니야, 아예 배제가 돼 있어서 배제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요즘 말한다면 이제 너무 그냥 험한 일만 맡아서 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싶지만 해주실 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천시 교육청 예를 좀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초기에 코로나 학교 안정화팀이 딱 구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보건장학관님 한 분 계시고 거기에 파견교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인력이 들어간 거죠.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 비교하면 인천시 교육청이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된 인력이 한 5명 정도는 그러니까 단위학교장 아니요. 인천시 교육청 본청이 아니에요. 네, 본청에 이렇게 있어서 지원을 가주시더라고요. 근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훨씬 몇 배로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이 이제 경기도보다 작은데 이제 본청에 상주하는 그 지원 요원이 따로 있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교육관님 가끔 만나 뵀는데요.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이재정 교육관님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팀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력을 더 고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고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팀만 만들어 놓고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인천은 그에 비해서 교사들을 다 이제 본청에 파견하고 그다음 또 기간제를 더 인력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뽑아서 일할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더 잘 지금 굴러가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역요원이 뭐 5명, 6명씩 있다면서요. 있죠. 그분들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방역요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그분들 누가 지휘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교감? 네,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이 방역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둘째로 차지하더라도 이게 누가 업무를 하냐에 떠나서 방역 인력이 실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보면 2분이 계시는데 2분은 일시적 관찰시 담당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2분은 청소로 오시고요. 나머지 1분은 유치원 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총 5분이 오시는데 근데 아침에 오셔서 3시간 있다 가세요. 3시간. 그리고 이게 기간제가 아니라 뭐 하루 그런 분 단기 계약하시는 분이잖아요. 단기 계약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하루 1시간당 10,000원 이하고요. 10,000원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이상 하면 안 되고 어떤 날은 2시간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이 넘어가는 그 기준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1,460원이에요. 시간당? 네네네. 시간당 1,460원이고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을 통틀어서 또
60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60시간 넘는 순간에 그 의무료를 내야 된대요. 아. 그래서 그걸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59시간을 딱 맞춥니다. 이 시간에 왜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만약에 일을 그 시간에 와서 예. 오전 중에 우리가 학교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유연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